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10명 중 2명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깜빡깜빡하는 이 건망증을 그냥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가 참 많으신데요. 지금 100세 시대죠. 전문가들은 이 치매를 꼭 대비해야 되는 질병이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노후를 대비하는 알짜배기 전략, 치매, 통증 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해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보험 이슈 시간에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험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고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 간략하게 남겨만 주셔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를 해봤는데요. 김정덕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나보다도 우리 가족을 위한 치매 보험은 꼭 필수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노후에 알짜배기 치매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오늘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은 치매보험이지만 거기에 이제 통증 담보를 애교 담보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는 요즘은 젊은 층이나 노년층에도 많이 발병하는 감기처럼 찾아오는 대상포진과 그 다음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에 대해서 같이 애교 담보로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보험을 어떻게 더 알차게 준비하는지를 알 텐데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그 냉장고 문을 열고서도 가만히 서 있죠. 내가 뭘 꺼내려 왔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때도 있고 아니면 급하게 나갔다가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켜놓고 왔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또 들어와서 보면 다 잘 꺼져 있죠. 그리고 또 약속을 했는데 약속 날짜도 잠시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보는 물건인데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짜인지 무슨 요일인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5가지 중에서 2-3가지 이상이 나한테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치매 보험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치매보험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65세 노인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그 중에 10명 중에 또 2명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에 나와 있는데 이 경도인지 장애가 뭐냐, 이 장애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항상 어딘가에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인지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경도자가 붙었기 때문에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이 경도인지장애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생활할 때 건망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심하고 그렇다고 치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 그게 바로 경도인지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계상에 보면 경도인지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 10명 중에 3년 안에 알츠하이머로 진단받는 확률이 50%가 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치매보험이 필요한지,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을 다 준비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를 살면서 치매에 대해서 관심도는 높아갔지만 아직은 치매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치매보험을 잘 준비하는,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치매가
전용 보험이 필요하죠. 우리가 암보험도 있고 실손보험도 있고 또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좋은 담보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담보까지 다 맞췄는데 이제 치매보험,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치매보험의 필요성이 왜 필요하냐. 자, 2017년 작년입니다. 작년만 해도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가. 그리고 10년마다 2배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두려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 환자가 많이 발병을 하고요. 보면 최대 치매가 발병하고 나서 한 4년 정도는 가족의 돌봄을 받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이제 초기 치매입니다. 경증 치매인데 치매를 진단 받으신 분들은 가장 행복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고통스러운 게 없으세요. 다만 기억을 잊고 계시지만 잊은 것조차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신데 가족의 고통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이제 친정에 가면 저는 이제 바빠서 자주 못 가는데도 제가 가면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최고라고. 아들 며느리 어제 다녀가고 일주일 전에 다녀가고 저보다 충분히 더 많이 다녀갔는데도 제가 가면 딸내미가 최고라고 합니다. 저밖에 안 온다고 그래. 이게 바로 경증 치매죠. 경증 치매. 그래서 약이 좋아서 이제 진행되는 걸 조금 늦추기는 하는데 이제 가족의 돌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 관련해서 치매 건강센터라든가 어떤 요양병원, 요양원이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치매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노인성 질환 진단, 왜 이걸 넣냐면 보통 이런 대상포진이나 통풍 대상포진, 이 40대부터 70대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매보험에 이 통풍과 대상포진에 대한 어떤 통증 담보를 같이 탑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노인성 질환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치매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경증 치매냐 중증 치매냐 이거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데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경증 치매가 보상이 된다 해서 우리가 많이 가입한 게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많이 가입을 했죠. 질병 후유장애 담보에 경증 치매는 CDR 척도 2점 이상이 나와야 해당이 됐었죠. 근데 경증 치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경증 치매는 CDR 척도 1점 이상입니다. CDR 척도 1점 이상이고 여기에서 3점 이상이 되면 바로 중증 치매에 들어가는데요. 이 CDR 척도 1점 이상에서 경증 치매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 치매 코드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코드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고 이 하나를 받은 것 중에서 이 척도 검사를 했을 때 1점이냐 2점이냐 3점이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두 번째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F01을 받는 이 혈관성 치매는 뭐냐면 우리가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식생활이 서구화돼서 어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는 비만 그리고 또 담배 태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혈관성 치매의 위험 인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약 드시는 이런 분들도 일단 혈액이 탁하고 어떤 혈관의 벽이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성 치매 이런 것도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경증 치매 보장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보험은.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을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 코드에서는 이런 진단 코드를 받고 나서 CDR 척도 점수가 있어야 경증이냐 중증이냐가 된다 그랬는데 이 알츠하이머병 얘는 CDR 척도 점수가 없습니다. 진단을 받으면 경증이어도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입하면 1,000만 원, 뭐 3,000만 원을 가입하면 3,0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돼요. 그래서 경증 치매 보장하는 데는 알츠하이머병 진단비를 추가로 하게 되면 굉장히 보장이 넓어진다. 그래서 앞에 6가지 코드 중에서 2가지가 알츠하이머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경도 인지 장애 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3년 안에 50% 이상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라는 통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각별히 보완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치매 보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통증 담보를 애교 담보로 제가 좀 넣어봤는데요. 이 대상포진과 통풍은 굉장히 아픕니다. 고통스럽고 아픈데 말 그대로 이 통풍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통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액 내에서 요산의 농도가 높아져서 관절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고객님들 많이 보면 손가락이나 발목 등의 통풍이 굉장히 다발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프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못 먹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이 거의 다 몸에 맞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M10을 받게 되면 통풍 진단비가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죠. 수두를 앓고 계셨던 분들이 신경계통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이제 운동 부족이다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다 이로 인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활성화가 돼서 발생되는 게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도 B02의 질병 코드를 받게 되면 지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상포진이 눈으로 왔다. 제가 눈으로 온 대상포진 고객님도 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 나타나니까 굉장히 외출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 하셨는데 이렇게 대상포진 눈병 진단을 받게 되면 B02에 0.3이 붙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대상포진 눈병 진단비가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발병은 되지만 대상포진이다, 통풍이다 이런 진단비를 따로 준비하신 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치매 담보에 애교 담보로 통증 담보를 조금 탑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요즘 대상포진이 굉장히 많이 진단을 받으니까 많이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대상포진은 처음에는 이렇게 감기처럼 옵니다. 감기 몸살과 비슷하게 한 4, 5일 정도 오기 때문에 대상포진인 걸 모르면 병원에서도 감기약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감기로 오해하기 쉬운 게 바로 대상포진이다 그래요. 근데 이게 감기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2, 3주 되면 몸에 이제 수포가 생겨요. 저도 15년 전에 대상포진 알았고 한 5년 전에도 대상포진을 알아봤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바늘 막 콕콕콕 찌르고 막 너무너무 전기로 지지듯이 아픕니다. 근데 그때는 15년 전쯤에는 대상포진이 지금처럼 이 질병명이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여름에 대상포진을 앓다 보니까 몸에 막 물집이 생기니까 저는 땀 띈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감기약만 먹고 계속 땀 띈 줄 알고 피부 그 약만 발랐는데 나중에 이제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이제 치료약이나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합병증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지만 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렇게 안면 신경마비라든가 어떤 눈이 실명되거나 청력을 잃는 이런 합병증도 많이 유발이 돼서 이 대상포진 예방 주사도 이제 많이 맞는데 다 예방 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대상포진이 안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치매 진단 플랜. 오늘은 이제 경증 치매죠. 경증 치매와 로 받을 수 있는 게 또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 500만 원과 또 알츠하이머병 10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 CDR 척도 3점 이상이면 중증 치매 진단도 2000만 원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20년 납에 비갱신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세부터 70세까지 제가 보험료 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년 납에 90세까지 보장은 되고요. 이렇게 경증 치매 500만 원에 중증 2000, 알츠하이머 1000 이렇게 기본 담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0세 남성 2만 원대, 여성 2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40세 3만 원대, 여성 2만 원대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치매에 많이 관심을 갖는 50대 우리 걱정이 많이 되죠, 이제.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객님들 만나보면, 난 80세까지 살 거야. 그 이상 살아서 뭐 해. 큰일 나.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오래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그만큼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오래오래, 골골백세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50대에 계신 분들도 이제 치매보험에 많이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0대 남성분 해도 4만원대, 여성분 3만원대 초반에 가입이 되고요. 이제 60대도 경증. 이제 50대 넘어가면 경증이 500에서 이렇게 300만 원 내려갑니다. 조금 내려가서 60대는 4만 원대, 또 여성분 3만 원대 이렇게 가입이 돼요. 그리고 70대 남성분 5만 5천 원, 여성분 이제 근 4만 원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에다 제가 애교 담보로 대상포진과 통풍 진단비를 넣었는데요. 자, 똑같은 보장에 이제 통증 담보가 탑재됐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보험료 산출했던 것보다 보통 이제 30에서 50대는 한 8,000원 정도 보험료가 더 나오고 또 60에서 70대는 한 2, 3,000원 더 보험료가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 보험은 이제 막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작년부터 이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치매 보험은 솔직히 이렇게 50대 계신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데지만 치매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어느 분이 이거를 관리를 하실지 같이 지정인이 같이 들어갑니다. 치매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치매보험을 내가 스스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녀분이 치매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민에 좀 빠집니다. 그런데 치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매는 치매받은 당신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다만 가족의 고통이 많이 따르죠. 왜냐하면 지금은 외벌이가 없습니다. 거의 10가구 중에 7, 8가구 이상은 맞벌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치매 진단을 받는다 해도 집에서 돌볼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신 스스로 치매보험을 준비를 해도 좋지만 자녀분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치매보험을 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을 위해서 들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은 지금 이제 시설도 굉장히 좋아져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치매 전용 그런 센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는 진단을 받게 되면 죽을 때까지 약을 복용을 해야 되고 또 죽을 때까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치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이 치매보험에 없이는, 치매보험이 왜 필요한지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든 자녀분이든 이런 치매보험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경제적인 비용을, 불가피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노후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기존에 준비하지 못했던 이런 치매보험이나 아니면 대상포진이나 이런 통증 담보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또 파킨슨 진단비도 따로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병 진단받으신 분들도 제 고객님 중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치매에 걸릴까봐 고민합니다. 다른 병에 대해서는 내가 암이 걸릴까 다른 병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데 파킨슨병 진단받으신 분은 바로 또 치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치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금 더 여유가 계시면 이런 치매 전용 보험 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로 얘기했듯이 치매로 이런 간병비에 대한 불가피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에 유리한 치매 통증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녀분들이 부모를 위해서 치매나 통증 관련한 보험 준비해 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 사고로 장기 입원력이 있으신 분, 또 산모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간 태아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하시는 이 같은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 지금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지용 전문가님. 네. 오늘 이슈 체크 주제를 네. 이렇게 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정하셨는데 네. 그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뭐 가장 많은 경우가 일단은 건강 상황이죠, 당연히. 예. 사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이가 적을 때 보험을 미리 준비해둬야 뭐 보장 면에서든 아니면 경제적인 면에서든 뭐 어떻든 간에 유리하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사실 보험 가입을 좀 미루다가 건강에 어떤 이상 신호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보험을 좀 부랴부랴 준비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이에 혹시라도 건강 상황이 조금 악화되거나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들 때문에 보험 가입이 뭐 거절된다든지 예. 아니면 뭐 할증이나 부담보라든지 이런 불리한 조건 하에서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가벼운 증상 같은 거는 사실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같은 어떤 만성 질환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다쳐서 상해로 인한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보험 가입에 이제 제약이 좀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또 이런 질환이 여러 가지가 또 발생하다 보면 사실은 치료 시기라든지 진단명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예. 아니면 또 잘못된 얘기를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설계사분들의 설명을 잘못 듣고 고지 의무를 알면서도 위반하게 되는 경우들도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보험 가입하는 동안에 어떤 보험 가입이 거절됐거나 혹은 이런 불리한 요소를 안고 가입을 포기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보험 가입을 거의 포기하셨던 분들에게는 꽤나 유용한 정보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보험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첫 번째로는 뭐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유병자 보험, 네. 간편 건강 보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선 이제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가입 조건이 이젠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325 예, 325라고 해서 3개월 이내에 어떤 새로운 진단을 받으신 적이 없거나 또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하신 적이 없거나 또 5년 이내에 암과 같은 중대 질환을 겪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유병자 보험이 되겠고요. 네. 올해 4월에 나온 유병자 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거냐 좀 가벼운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조차도 가입이 가능한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보다도 지금은 문턱이 더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성 질환이 있어서 뭐 약만 드시는 경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유병자 플랜이나 이런 유병자 실비를 꼭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병자 보험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은 부분들이 있겠죠. 네. 예. 이 유병자 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 간편건강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는 5년 갱신형, 10년 갱신형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20년, 최대 20년 갱신형이나 비갱신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갱신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보험보다는 원래 유병자 보험은 비쌉니다. 아무래도 할증이 기본적으로 좀 붙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무해지 유병자 보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원래 이제 보험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신 상태에서 내가 만성 질환을 겪다 보니까 네. 혹시나 좀 더 걱정돼서 추가로 보완하고 싶으신 분들이야 갱신형을 가입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그 갱신 기간이 지나고 나서 갱신이 많이 돼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면 그때 가서는 그때까지만 보장을 받고 정리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
보험이 거의 준비가 안 되셨던 분들이 마지막이다 할 수 있는 이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그때도 또 갱신형을 가입하신다라고 한다면 갱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면 그때는 맞아요. 대안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해서 갱신형을 가입하실 것인지 비갱신형을 가입하실 것인지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예. 사실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는 시점 정도가 되면 거의 보험은 정말 마지막 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무해지 보험을 선택해서 가격을 좀 낮춰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웬만한 분들이 다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막히신 분들이 있겠죠? 네. 예. 사실 흔하진 않지만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많은 경우가 바로 이 2년 이내 입원 수술에서 걸리는 경우인데요. 예. 뭐 예를 들면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데 당뇨병 약을 드시고 있는데 어떤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했다라든지 네. 뭐 이런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예. 수술 이런 경우를 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또 학창 시절이나 군대 시절에 허리나 척추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예. 이제 그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기 입원력이 존재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유병자 플랜은 나이가 어려서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나이는 어린데 병력이 너무 많아서 유병자 플랜이 또 가입이 안 되는 최소 30살에서 40살이 넘어야 또 유병자 플랜이 가입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병자 플랜조차도 가입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거예요? 네, 우선은 이제 2년 이내에 어떤 수술 입원력이 있으시고 네. 또 유병자 플랜이 이제 가입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 고지 내용이 딱 하나밖에 없는 암 플랜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거는 암과 관련된 보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암 플랜의 경우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암 그리고 백혈병, 간경화증, 그리고 에이즈, 그리고 당뇨병 이런 5대 중대 질환만 없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어차피 암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건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암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암 진단금 외에도 암 수술비나 암 치료비 등의 특약도 같이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암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완치가 된 지 이제 5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도 유병자 플랜이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또 그런 보험도 있으니까 뭐 20년 갱신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오히려 나이가 어려서 유병자 플랜조차도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허리와 척추와 관련된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이나 뇌나 심장 쪽에 이런 3대 진단비는 오히려 가입이 좀 더 편하게 이루어지세요. 그런데 상해 관련된 특약, 특히나 상해 후유장애 쪽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무고지 운전자 보험을 택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고지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제가 적어봤거든요. 네네. 아예 고지가 없는 보험인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네. 또 이게 운전과 관련한 보험인데 상해까지도 포괄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고지는 아무 고지도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뭐 직업이나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의 상태 그런 것들은 뭐 어차피 건강과 관련된 상태는 아니니까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어쨌든 고지 없이 이렇게 가입이 되고 장애 등급 후유장애가 있냐 없냐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입원 중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할 정도의 보험입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면 이름도 그렇고 아무래도 자동차나 뭐 교통과 관련된 특약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인 상해 관련된 특약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특히나 이제 상해 관련된 특약 중에 이렇게 허리나 척추에 문제 있는 분들이 가입이 제일 안 되는 게 사실은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에요. 그런데 이 상해 후유장애 특약
특약의 경우 과거에는 이제 손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뭐 몇 억씩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이 무고지 운전자 보험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가입은 안 되지만 최소 2천까지는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또 교통과 관련된 운전을 하다가 혹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3천에서 5천까지는 또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5천에서 7천까지는 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해 후유장애가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해로 인해서 후유증 남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보험금을 탈 만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인 건강하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해 후유장애는 꼭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이 무고지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라도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허리랑 척추 관련해서 아프신 분들, 나이가 어린 분들은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서 상해 후유장애 관련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전자 보험이다 보니까 그렇죠. 원하지 않는 특약도 가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운전을 내가 하지 않는데 예. 나는 상해만 필요한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불필요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돈이 예.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도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 운전자 보험에 보통 이제 운전과 관련된 필수 보장 내용은 이 세 가지 특약이에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써 있는 합의금, 그 다음에 벌금, 그리고 방어비용 혹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특약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네, 이 특약을 예.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 운전과 크게 관련 없는 특약들, 내가 가입하고 싶은 상해 특약들만 골라서 가입을 하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이름과 상관없는 보장이 들어있는 보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름만 보고 이게 네. 이런 보장을 갖고 있는 보험이 아닐까라고 그냥 무턱대고 내용과 관계없이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사실은 이름과 관계없이 보장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보장 내용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무고지 운전자 보험은 내가 운전을 하던 하지 않던 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병력으로 인해서 상해보험 관련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 또는 네. 가입을 했는데 보험을 가입했는데 다른 건 다 가입이 됐는데 상해 관련해서는 전부 다 부담보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특약은 빼고 가입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해 관련 특약을 빼고 가입하신 후에 질병 쪽은 다 그 보험으로 가입하신 후에 이 상해 관련만 무고지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이 두 가지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하신 것 이외의 경우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은 뭐 연령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사실상 75세가 넘은 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보험 가입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고령화 시대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보험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기본적인 우리 보험 가입 연령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결혼 시기도 많이 늦춰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예. 결혼 시기도 많이 늦춰졌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이나 병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이 산모의 건강 상태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무래도 출산 이후에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내 건강 때문에 우리 아이 보험이 가입이 안 되니까 태아보험은 포기하고 태어난 이후에 출산 이후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출산 이후에 아이가 심장 쪽 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바람에 어린이 보험 또는 실비 보험이 가입이 안 돼가지고 또 병원비로 고통받고 가슴 아파하시는 산모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경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 태아보험도 어떤 그 간편건강보험처럼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부분 많은 것들이 사실은 산모의 천식 혹은 임신성 당뇨 등으로 인해서 가입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네. 지금은 태아보험도 325 아까 말했던 그 간편건강보험의 조건만 넘어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는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저희가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말씀드릴 때도 항상 말씀드렸어요. 22주 전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이제 그 간편건강보험은 20주 이내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태아보험도 산모의 건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잘 가입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보험 이슈의 주제는 확실히 내가 보험 가입이 너무 거절되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서 보험을 아예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앞서 강의 시간에 저희가 이제 치매, 통증에 관한 보험의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험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저희 풀어드릴게요. 이번에 시청자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첫 번째 상담자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예, 보험료가 좀 많아서 걱정인데요. 네. 예, 이제 건강도 신경 쓸 나이고, 암 가족력도 있는데, 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정리하려고 하니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첫째가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시고, 둘째는 암 가족력이 있는데 무턱대고 해지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네. 시청자님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네, 40입니다. 네? 40대입니다. 40대세요? 네. 예.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습니다. 3건의 보험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지금 이 외에도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건가요? 예, 3개 말고는. 그러세요? 저희가 민지용 전문가 연결해서 좀 풀어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정리해봤는데요. 교보생명 CI 종신보험, 또 삼성생명에서 암보험, 동부아지에서 프로밀라이프 보험 이렇게 3건의 보험을 준비 중이십니다. 38만 5천 원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고요.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40대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료가 걱정이고 암 가족력이 있는 게 또 걱정이다 하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험료가 좀 많아서 걱정이 좀 많으시겠어요? 예, 네네. 우선 이제 좀 내용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교보생명 이 CI 종신보험에 주계약 5천만 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 2대 질환이 3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또 이제 삼성생명 암보험에 또 암진단 5천만 원, 고액암일시 1억, 그다음에 암사망 5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 그리고 흥국화재의 프로미라이프의 실손의료비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암진단 2천, 뇌졸중 2천, 급성심근경색, 수술, 입원, 그리고, 운전자 특약,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요렇게 지금 가입이 돼 있으신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암에 네. 대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암 위주로 좀, 보험 가입의 방향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CI 보험도 가입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네. 이 CI 보험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까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네, 잘 모릅니다. 이 CI 보험은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암, 일반적인 뇌졸중, 일반적인 급성심근경색을 가지고는 진단비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장 범위가 좀 협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생명보험을 가입할 시에는 나중에 이제 이 해지환급금이 좀 커져서 그걸 가지고 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긴 한데요, 생명보험에. 네. 근데 이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해지환급금도 일반적인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전환 기능은 있겠지만 그 연금을 받는 액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실망하실 정도의 금액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보험료는 좀 너무 높은 편이죠. 너무 높아서 효율적으로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암을 걱정하신다 그러면은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암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가입을 하시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암보험을 또 암에 대해서 걱정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로 새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장 내용을 보면 암 진단금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커 보이고, 또 암 진단금 5천만 원인데 비해서 보험료는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잘 가입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15년 갱신형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예, 15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지금 40대이신 시청자님의 나이를 고려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앞으로 뭐 중간에 암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뭐 3번에서 4번 이상 갱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로 내가 이 암보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나이대에 이게 너무 비싸져서 오히려 유지를 못 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또 그런 네. 시점이 오게 되면 사실 그때는 경제활동을 안 하실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 가서 이게 보험료가 많이 비싸진다라고 한다면 이걸 정리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다른 걸 가입하려고 해도 비싸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되면 오히려 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실 수가 있겠고, 네. 아무래도 지금 차라리 보장 금액을 조금 더 줄이더라도 비갱신형으로, 지금 시청자님의 나이를 고려하면 비갱신형으로 좀 변경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이 흥국화재 건강보험의 경우는 2010년도에 이 실손의료비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네. 보장이 훨씬 더 좋은 그 실손의료비 그 시기에 잘 가입은 해두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운전자 특약을 비롯해서 중요 특약이 또 다 갱신형이에요. 뭐 네. 뇌졸중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도 다 3년 갱신형이고, 그다음에 운전자 특약도 또 갱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같이 젊으신 나이에는 지금 이렇게 대부분의 보험을 다 갱신형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갱신형은 전부 다 비갱신형으로 좀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또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내지만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부터 시작해서 또 뇌나 심장 쪽의 2대 질환도 보면은 전부 다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을 받고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의 나이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뭐 질병 후유 장애와 같이 보장 범위도 굉장히 더 넓은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다만 지금 그래도 내가 40이 넘었는데 지금 뭔가 보험을 변경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변경 하나 마나 또 비싼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무해지 보험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나이에서 이런 갱신형들을 비갱신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한 3, 4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리모델링을 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보장 범위가 너무 좁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갱신형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해지 보험으로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80세로 되어 있는 것들도 전부 다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그리고 뭐 요즘 나오고 있는 34대 질병 수술비와 같이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특약들을 전부 다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총 보험료는 지금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시니까 암 진단비가 줄어들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만 뭐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암에 대해서만 딱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무해지 암보험을 또 한번 생각하시면, 그렇다 하더라도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만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단 어쨌든 한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낮춰서, 그리고 보장은 굉장히 넓어지고 만기도 80세에서 100세로 늘어나는 데다가 여러 가지 특약을 같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갱신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제가 좀 말이 좀 빨랐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좀 이해를 하셨나요? 예, 많이 좀 이해가 네네. 일단 어떻게 다시 하면 되나요? 예.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이거 따로 이렇게 상담 받을 수가 있나요? 네네네. 제가 방송 이후에 전화를 한번 다시 드리겠지만 요점만 정리를 하면요. 갱신형은 전부 다 비갱신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장의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특약들까지도 보장을 다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도 지금보다 최소 15만원에서 약 절반 정도까지 저렴하게 줄일 수가 있다.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방송 후에 따로 전화를 드려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들 상담 요청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내용 볼 건데요. 075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내용 보시죠. 보험과 관련된 질문 어떤 것이든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는 수술을 받느라고 5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현재 보험이 실손보험밖에 없어서요. 추가로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주셨습니다. 어떤 약을 들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10년 이상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아마 만성질환 약일 것 같은데요. 뭐 네. 당뇨약도 될 수 있고 혈압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아니면 뭐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증 이런 약도 되겠는데요. 일단 실손보험 준비되어 있는 건 아주 잘 되어 있으신 거고요. 10년 이상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험 이슈 시간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암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병력자 할증 보험료가 붙은 유병력자 보험이 아닌 건강체 보험으로 당뇨약만 아닌 걸로 드시고 계신다면 일반적인 암보험은 충분히 보장 넓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보험도 준비하실 수가 있죠. 실손보험의 기본 상해 담보도 있을 거라는 추측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고지 상해보험도 있지만 10년 이상 약을 복용하는 부분과 또 작년에 입원해서 수술했던 부분을 고지를 해서 일반적인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데 지금 5일 동안 입원해서 수술하셨다는 게 어떤 질환으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간편심사보험을 가입을 할 때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3개월 이내 진단받은 거 없고 또 2년 이내 입원하거나 수술한 게 없고 이거에 해당이 되죠. 지금 문의 주신 거에는. 그래서 작년에 입원하고 수술하신 경력이 있는데 간편심사보험도 입원하고 수술한 게 어떤 질환으로 수술하신 거냐에 따라 가입이 되고 안 되고가 또 정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치질수술 아니면 뭐 그 맹장수술 이렇게 간단한 수술이라면 간편심사보험에서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수술했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도 여러 가지 요즘은 유병력자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 좀 알아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병으로 어떤 약을 복용 중이시냐 또 어떤 수술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방송 보셨을 텐데 추가적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문자 또 보겠습니다. 끝번호 0446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예, 길게 남기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아무래도 유병자라서 그런지 일반 실손보다 비싸더라고요. 보장도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유병자 실손보험이 가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가성비나 효율 면에서 어떤지 알려주세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민지용 전문가님.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유병자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놀라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약값도 보장이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종종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보험이 나온 게 올해 4월에 처음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사들도 이러한 유병자 분들은 아무래도 합병증이나 이런 위험이 높으니까 네. 이런 손해율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그런 탓이 아닐까. 그래서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게 70%밖에 보장이 되지 않는데 자기 부담률이 30%나 되는데 보험료까지 비싸다라고 한다면 이게 효율적일까? 예. 예,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70%라는 것, 보장 부분이 70%라는 것 외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어떤 병이 발생해서 병원에 오래 이제 입원을 하는 경우에, 자기 부담률이 30%니까, 자기 부담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자기 부담금의 한도는 2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한 병원비가 한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러면 70%만 보장이 되니까 나는 300만 원을 내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기 부담금의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만 원을 보전받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따지면 80%의 보험이 되는 거죠. 또는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90%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큰 병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자기 부담금은 어차피 자기 부담률은 어차피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실손보험을 들어야 될 정도로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혹시나 병원에 오래 계셔야 되거나 치료비가 많이 발생될 확률도 그만큼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 실손보험을 굉장히 좀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볍게. 그런데 정말로 큰 병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상 실손보험입니다. 진단비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받으면 보험이 그냥 끝나버리지만 실손보험은 내가 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내내 내가 쓰는 모든 병원비의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보존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병이 찾아올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실손보험이다. 그래서 보험의 가장 기본은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 조금 비싸고 또는 조금 다소 솔직히 아쉬운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병자이신 분들일수록 또 고령이신 분들일수록 유병자 실손보험이라도 웬만하면 꼭 가지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명확하게 아셨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또 보장폭이 다소 적은 것 같더라도 유병자 실손보험은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